8,000원을 벌든 8천만 원을 벌든 난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1,000만 원을 못 번다? 나는 내 손에 장을 지지겠어. 글청이님, 최근에 글청계 채널 말고 저희 몰래 막 쇼츠 만들고 계셨잖아요. 그치, 몇 개 만들었지. 근데 그걸로 최근에 수익화했다고 자랑하셨는데 진짜로 쇼츠만 올리셔가지고 지금 수익화하신 거 맞으세요? 맞지. 그거 10개 올려가지고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일단 8천만 원 정도는 됐거든. 8천만 원 번 채널, 어떤 채널은 지금 이거거든. 지금 6월 25일부터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7월 7일까지 올린 거야.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 한 12일 정도 올린 거지. 아, 이거 찍어도 돼요? 아니 상관없지 이거. 그러니까 이거 봐. 6월 25일부터 2025년 6월 25일부터 뭐 13,000에 처음에 나왔지 이거. 1,0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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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5,000대, 9,000대, 뭐 그리고 900대, 7,000대, 1,000대 이렇게 나왔고 6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 올린 거니까 그 뒤로는 안 올렸거든 또. 그러면 12일 정도 한 거야. 이게 다라고. 쇼츠는 뭐 편집하는데 시간이 드나? 하나도 안 들지? 이렇게 해서 8천만 원 번 거예요. 신청자들도 이렇게 들어온다고. 이건 개인정보라서 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들어와서 여기서 제가 벌 수 있는 돈이 최하 8천만 원 이상이에요 이미. 그 내가 이거를 8천만 원 번 거를 어떤 마인드로, 그러니까 어떤 생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기획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벌게 됐는지 그것만 오늘 말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러니까 뭐 8천 원을 벌든 10,000원을 벌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분야의 대세가 전혀 아니어도 돈을 벌 수 있다. 그걸 늘 하고 있는 거지 그냥. 사실 저도 봤잖아요. 평소에 하시던 것들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쇼츠로만 수익화를 한다는 게 어떤 기획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사람들이 가장 큰 착각을 하는 게 좋은 기획이 있어야 된다고 착각을 해. 난 고맙지. 기획이 어딨어 기획이. 완벽한 기획이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지 않을 거야. 저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는 뭐 편집 스킬이나 이런 거 영상 올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거는 전혀 안 중요한데. 그럴 것 같은 뭐 TV 방송국에 취직을 해야지. 나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냐면 내용이 겁나 중요하다? 나는 기획서를 제대로 만든 적이 하나도 없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고 여기로 따지면 뭐 상담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해보고 그게 기획이 전부지. 일단 해보면서 들어가는 거거든.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이런 걸 간과하더라고. 자기를 되게 비하해. 그리고 자기 안목을 되게 못 믿는다. 아니 사람이라면 IQ 90만 넘어도 그 분야에서 괜찮게 잘 나가는 영상 한 10개 정도만 봐도 대충 어느 정도 영상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어느 정도 영상에서 사람들이 좀 구매 욕구가 땡기거나 좀 신뢰가 생기거나 이런 게 딱 보이거든. 어때? 딱 보면 강의하는 사람이 끌리든가 겁나 많은 지식을 주입식으로 주는 사람 고마워하나? 바로 돌려버리지. X지.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다 아닌가? 그냥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 플러스 1만 되고 약간만 생각이 바뀌는 정도면 재밌네 이렇게 하는 거지. 사람이 막 미적분 강의 들러 오는 사람이 없거든. 1 플러스 1은 2예요 이 정도로 설명이 좀 충분하고 그럼 플러스 1의 지식이 되는 거고 재밌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그 사람한테 점차 이제 빠져들겠지. 어려운데 빠져들겠어? 막 자기 얘기나 하고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목이 생긴다고 말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낮은 수준이라 기획을 정말 하고 싶다면 한 10개 정도 보셔라. 이 정도 얘기하면 되겠구나. 오케이 끝.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연예인급이나 아니면 되게 막 그 방송적인 어떤 영상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 그 인간관계가 되게 뛰어난 사람들. 나는 솔직히 왕따잖아. 뛰어난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잘 되겠지 뭐. 근데 난 뭐 잘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뭐 오로지 효과니까. 성과가 나냐 안 나냐? 이것만 갖고 하는 거니까. 8천 벌었다? 이건 사실 개수나 8천이라는 그 금액은 의미가 없고 나는 무조건 될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거든. 단 한마디로만 얘기한다면 이런 채널 몇 개 더 이제 갖고 있지만 남들이 겉으로 봐서는 댓글도 하나도 없고 어떤 댓글은 그러더구만 딱 하나 달린 게 그 채널은 모자나 똑바로 쓰고 얘기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댓글들 있잖아. 그거 다 필요 없어. 내가 말할 유일한 기준은 뭐냐면 돈 버는 기준은 그 분야에서 상대방한테 시청자한테 플러스 1 정도의 지식만 줄 수 있냐? 유용함을 줄 수 있냐? 줄 수 있어? 그럼 오케이 그냥 하면 돼. 실력이 전혀 없으면 안 되겠지. 그것만 아니라면 상관없고 편한 마음으로 누워서 난 말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 물론 분야에 따라 다른 건 있겠지만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들의 신경들 많이 쓴다. 나는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지. 그런데 요새 내가 진짜 열받는 건 내가 쇼츠를 겁나게 좋아해. 왜냐면 난 쇼츠 중독자거든 완전히. 릴스, 쇼츠, 틱톡 다 본단 말이야. 하루에 몇 시간을 보냐면 이 아이폰 보면 이게 있어. 스크린 타임이라고. 나는 하루 평균 6시간 45분을 폰을 보는 사람인데 나는 게임은 1도 안 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하루에 한 6시간 넘게 나는 쇼츠만 보거든. 롱폼 아니면 쇼츠. 난 웃긴 거야. 내가 기분이 너무 나쁜 게 예전에 쇼츠 보는 게 너무 재밌었어. 왜냐면 그 안에서 이제 카피도 연습할 수 있고 와 얘는 진짜 겁나 싸가지 없게 카피를 쓴다. 근데 더 끌리네? 그럼 나도 이렇게 써야지? 아니 뭐 어그로 되게 잘 끌었어. 아니 되게 지적으로 잘 만들었어. 나같이 머리 나쁜 사람들은 이런 거 보면 너무 희열을 느끼고 막 공부한단 말이지. 누워서 얼마나 좋아. 중독도 되고. 아니 근데 언제부턴가 진짜 막 양산형으로 나오는데 나 이 인간들한테 진짜 이거 나가면 내가 욕을 엄청 먹을 것 같긴 한데 난 욕을 하고 싶은 게 이제 쇼츠 안 보고 싶어.
아니 똑같은 게 너무 많고 자기 목소리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철학이 들어간 건 하나도 없이 남의 걸 갖고 와서 쓰는 거야. 마치 프랑켄슈타인 막 걸레 같은 걸 막 짜깁기 해서 수건 만들듯이 그 걸레가 뭐 그렇게 한다고 수건 되나? 쇼츠 보기가 싫은 거야. 이거 딱 봐도 아 이거 짜깁기네. 이 사람 생각이 아니네. 이러니까 너무 싫은 거야. 어떤 사람 그러대. 뭐 수백, 수천, 수억 벌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나 같으면 그냥 차 직장 들어가겠어. 그럴 것 같으면. 그 미래가 있나? 지금 뭐 규제를 당해서 이제 그쪽은 수익화를 막겠다고 했는데 유튜브에서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나중에 현타 엄청 시게 올 거야. 결국 자기 걸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아무튼 겁나 얄팍하다는 거야. 그 생각 자체가. 근데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나는 더 얄팍하다고 생각해. 그런 쇼츠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뭐 돈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사업 방식 자체가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고 스스로 뭐 비용을 지출하고 이런 어떤 사업화된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남의 지식을 빌려서 갖고 와갖고 돈을 내려받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하청업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전문 하청업자가. 그럼 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자기가 주제가 돼야 되지 왜 남을 자꾸 화제를 일으켜. 본인이 뉴스가 되든가 뉴스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뭐 직장 다니든가. 나는 이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문제는 나 같은 이런 이 심각한 헤비 유저들이 흥미를 잃고 이 시장을 떠난다는 거야. 쇼츠가 보기가 싫어. 딱 봐도 그냥 다 그 짜깁기 채널이거든. 그냥 그게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규제는 나오겠지. 사실상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그 정보가 맞지도 않대요. 아 그래? 네. 아 정말 쓰레기 같은 일이네 진짜. 그거를 혼동을 주니까 사람들이 아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것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틀린 정보를 퍼다 나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게 아니니까 전문성도 없고, 전문성이 없다는 거는 그걸로 나중에 지속 가능성이 되냐, 또 이것도 좀 생각해볼 문제긴 하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치. 짜깁기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뭐 영상쟁이들 이길 수 있겠어? 그렇게 하면? 어차피 버는 사람들만 벌걸? 아무것도 없는 사람, 영상에 감각조차 없는 사람들은 그거 배워서 다 그냥 강의비만 내고 떡 싸먹은 거야. 되는 놈들만 되는 시장이거든. 그쪽도 결국에는. 양산형으로 쇼츠만 만들지 않으면 나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과 철학이 들어가면 여기처럼 막 960회 나온 것도 있고 90회 나온 것도 있고 뭐 1000 몇백 회밖에 안 나온 게 있지만 8천만 원도 벌 수 있는 거거든. 개인은 어떻게 승부를 해야 되냐면 나는 내 철학이 있어. 작게 이겨서 크게 먹어라요. 개인은 가성비 없으면 끝나는 거거든. 난 그렇게 보거든. 한 달에 그래도 한 500, 1000은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아이씨 내가 이번 달에 진짜 한 5억은 벌어야지. 이런 마인드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에이씨 그럼 하지 말아야지. 그림 잘 그리려면 어떻게 해? 딴 게 없어. 좋게 그린 그림들, 인기 많은 그림들만 많이 보면 되잖아. 좋은 건물 어떻게 지어요? 아니 좋은 건물 많이 보면 되지. 그럼 이 건물을 어떻게 지었는지만 보면 되잖아. 재료나 마감이나 뭐 설계나 그게 뭐 어려워? 아니 공부할 게 정해져 있는데 그게 어렵다면 안 되지. 난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쇼츠를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정보를 주는지만 보면 다 답이 나와 있어. 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알아? 나 그 분야 하나도 몰랐잖아. 네. 하나도 몰랐는데 부동산 분야인데 하나도 몰랐는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똑같이 수집해가지고 똑같이 말해줬을 뿐이야 그게. 그런데 8천을 벌다니? 무려 막 수십억 자산가가 막 자기 도와달라고 막 신청자가 들어오는 걸 봤을 때 진짜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 다 맞았구나. 실력으로 돈을 번다? 천만의 말씀이지. 알려진 사람이 돈을 버는 거지. 김총관님은 어때? 그 신발 종류가 뭐가 있어 혹시? 되게 저도 평범해요. 나이키랑 뉴발란스, 닥터마틴 이렇게 있네요. 닥터마틴, 뉴발란스, 나이키? 네. 그 스타일은 비슷하던데? 그지? 다 비슷해요. 네. 나이키가 1등이잖아. 근데 왜 나이키에서 안 사고 왜 뉴발이랑 왜 닥터마틴까지 산 거야? 이유가 뭐야? 나이키는 처음에 샀으니까 사고 딴 데도 괜찮은 거 있나? 괜찮은 거 있고 다른 브랜드면 한번 여기도 신어볼까? 그냥 그렇게 사죠. 보통 구매를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 나도 마찬가지인 게, 나도 지금 보면 닥터마틴 하나 있고 나이키 거 당연히 있고 뉴발 있단 말이야. 사는 거는 다양하게 샀는데 문제는 그중에 내가 꼭 신는 것만 신더라고 나는. 맞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게 마케팅에서 뭐라고 하냐면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중복 구매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브랜드에서 두 개를 산다는 게 아니고 동시에 하나를 사면 다른 것도 산다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걸 사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사람들은 1등 브랜드라고 해서 1등 브랜드만 사는 게 아니야. 자기가 아는 브랜드에서 사지, 선택적으로.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1등 아니어도 먹고 산다는 거고 개인도 먹고 산다는 거야. 고객을 절대 독점할 수 없다는 거야. 고객들은 자기가 필요에 의할 때마다 사기 때문에 얘네들을 같이 공유한다고 생각해야 돼. 고객이 만약에 이만큼 있으면 우리도 그 안에 고객이겠지만 얘네들을 독점할 수 있을까? 나이키가 아니고 애플도 독점은 못해. 공유하는 거야. 그럼 나는 그 사람들처럼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의 뇌리 속에 나이키도 있고 뉴발란스도 있고. 근데 우리 개인은 뭐 좀 다른 것들이 있겠지. 자기의 상품도 사람들이 뭐 필요할 때 우리 냉면 왜 먹지? 냉면하면 떠올리는 어떤 그 단어가 있어 혹시? 더위, 여름이요? 그치. 더위, 여름이 있고. 그럼 냉면 먹을 거면 어디 냉면 먹고 싶어 혹시? 저는 그냥 지금은 평양냉면 먹고 싶네요. 그치. 나도 평양냉면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우리가 먹는 건 뭐 먹지? 우리 오장동 냉면 가자는 네. 맨날 네. 생각나는 건 평양냉면인데, 왜냐면 더우니까 너무 멀리 갈 수는 없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벌어졌을 때 우리가 구매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우리가 구매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지
있지 않아. 근데 필요한 일이 생기면 딱 구매를 해. 마치 우리가 이제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넣고, 우리가 뭐 집 근처에 산다면 집 근처에 가는 곳에 가겠지만, 만약에 뭐 충남 뭐 태안에 놀러 간다 그럼 가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넣을 거 아니겠어? 네. 필요가 발생되면 그때 구매를 하는 거거든,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주유소 자체가 없으면 사람들한테 기름을 팔 수조차 없잖아.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기획이 되게 중요하고 실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착각을 하는데, 사람은 그때 필요할 때 그 자리에 네가 있으면 거기서 그걸 구매할 뿐이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면 구매하고 모르면 구매 못한다, 이것뿐이 없는 거거든. 근데 이걸 착각을 해서 기획력이다, 실력이다, 실력이 센 사람이 더 많이 팔 것이다, 착각을 하는 거야. 천만의 말씀. 우리가 막 카카오톡으로 하잖아. 근데 네. 카카오톡 안 쓰면 어때? 간첩 아닐까 저거, 이렇게 생각하잖아. 카카오톡을 쓰고 싶어서가 아니고 카카오톡을 다 쓰기 때문에 우리도 카카오톡 쓸 수밖에 없잖아. 업무 지시든 남들이 쓰니까 쓰는 거거든. 브랜드 똑같아. 나이키도 남들이 사니까 사는 거지. 나이키가 정말 좋아? 반 잘라보고 뉴발이랑 비교해보고, 아니면 동네 성수동 수제화랑 비교해봐서 중국에서 넘어온 테무랑 비교해봤나? 물론 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모르고 사는 거야. 그냥 제일 유명하니까, 내 머릿속에 그 선택지가 있으니까. 근데 요거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추상적이니까, K-팝 데몬 헌터스가 여기서 뜬금없지만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나이키 물론 주가 요새 많이 떨어졌지만 뭐 그래도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신라면과 참이슬의 아성을 절대 넘을 수 없는 이유, 이게 있단 말이야. 이걸 내가 수치로 한번 계산해볼까? 한번? 네. 말 나온 김에 보여줄게. 네. 이게 다 책에 있는 것들이야. 좋은 사례 같아서 나도 갑자기 지금 생각나서 지금 해준다면,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여기는 김총괄 채널이라고 해볼게. 김총괄 채널이면, 김총괄은 여기가 10만이야 10만 명. 여기 이렇게 있어. 유튜브 채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막 시작한 신생 채널이 있어. 신생 채널인데 여기는 뭐냐면 100명이야 그럼 채널이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지. 근데 여기는 말하자면 참이슬인 거고, 여기는 새로 나온 소주인 거야. 아니면 뭐 여기는 쉑쉑버거고 여기는 동네 버거인 거야. 여기는 아는 사람이 많고 여기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야. 근데 왜 얘네가 더 잘 될 수밖에 없고 얘네는 가면 갈수록 더 안 될 수밖에 없는지. 특히 K-팝 데몬 헌터스는 운은 좋았지만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만약에 길 가는 1000명한테 물어보자고. 만약에 1000명한테 물어봤어. 요 앞에 1000명한테 물어봤는데 여기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900명이 손을 들었어. 그러면 여기 채널 아냐고 물어봤더니 1000명 중에 운이 되게 좋았어. 한 200명이 안 돼. 이건 말도 안 되지만 10분의 1도 안 될 거지만 이렇게 돼 있어. 그럼 1000명한테 물어봤는데 900명도 있고 200명도 있네. 그럼 실제로는 1100명이 돼서, 여기서 보면 100명이 여기도 알고 여기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실제 그럼 김총괄 채널만 아는 사람 몇 명이지? 900명에서 100명을 빼면 800명이잖아. 그런데 여기 채널은 몇 명이지? 100명이 되겠지? 이거 어려운가 혹시? 이거 어려우면 이거 국민학교 다시 들어야 되는데 이거 800명이야? 그럼 여기 100명은 어떻게 되지? 여기 신생 채널은 참고로 유튜브 그 기획하고 편집하는 걸 알려주는 채널이야. 근데 여기는 실력이 더 뛰어나. 실은 20년 차야. 여기 10년 차인데 여기는 20년 차라고 해봐. 근데 주는 정보의 양은 같다고 생각해. 양과 질은 동일하다고 봤을 때 이 100명은 어떻게 되지? 이걸 동시에 아니까 이 사람들은 뭐 50명씩 좋다고 하겠지? 그럼 50명씩 치져간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럼 여긴 총 몇 명이 되지 그럼? 150명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850명이 되잖아. 그러면 여기는 900명 중에 850명이 좋다고 하는 거고, 여긴 처음에 200명 중에 150명이 좋다고 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건 몇 퍼센트지? 전체 중에? 계산해보면 1000명 중에 94%가 좋다고 해. 그럼 여기는 볼까 한번? 여긴 75%가 나와요. 75%. 200명 중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 이게? 명수에서, 쪽수에서도 상대가 안 되고 200명 중에 75%야. 근데 여기는 900명 중에 94%라고. 이게 뭔 차이인지 알겠지, 이게. 단순히 인지도가 없거나 적다는 것은 더 덜 팔릴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것도 여기다 이제 뺏기는 거는 이제 그건 나중에 차차 얘기를 하더라도 여기를 이길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나온다는 거지, 애초에.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단순히 여기가 이제 고객의 구매 풀이 적다는 게 그것도 문제지만, 얘는 실력이 같다고 했지. 그런데 얘는 150명밖에 안 되고 75%만 좋아요.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다 해서 75%가 이게. 근데 여기는 94%야. 실력이 이런 수치의 차이를 만들어줬을까? 아니지. 그냥 작다는 차이에서 이렇게 나온 거야. 아는 사람이 여기는 900명이 알고 여기는 200명이 아는 그 차이에서 비롯된 거지, 절대로 실력 때문에 요 차이가 발생된 게 아니라는 거야. 94%, 75%. 이게 놀라운 일이지, 이게. 계산식을 외우거나 뭐 이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 단순히 내가 수치가 작다는 게 그냥 작고 뭐 쟤는 부럽다 이렇게 이제 인식할 바가 아니라는 거지. 그 약간 어려운 표현으로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데,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쓰게 돼. 카카오톡을 쓰니까 그 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더 많이 쓰는 것 뿐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김총괄 채널이 이제 10만 채널이고 대다수가 거기를 알고 거기서 정보를 흡수해. 그럼 어때? 좋다고 느껴? 나쁘다고 느껴? 좋다고 느낄 확률이 크고, 그 아까 전에 순수 850명은 김총괄이 강의를 출시를 하든 아니면 뭐 서비스를 제공하든지 간에 거기를 사겠지. 몰랐으면 안 샀겠지만 알았으니까 거기를 살 거야. 근데 반대로 여기는 150명밖에 안 사. 그러면 이 사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기왕이면 같은 서비스, 같은 실력이면 야, 너 그 돈이면 왜 여기서 안 사고 왜 여기서 샀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같은 돈인데 너 왜 BMW 안 사고 왜 링컨 샀어?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 차로 따져도. 이런 효과들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적인 이야기고 실제로는 조회수가 이거밖에 안 되고 쇼츠도 10개밖에 안 올렸는데 나 같은 사람도 아무런 기획이 하나도 없이 접근한 여기서도 벌 수 있는 돈이 8천만 원이라는 거야. 그럼 어때? 개인으로서 나는 가성비를 추구한 게 맞지. 8천 원을 벌든 8천만 원을 벌든 기획이나 계획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그 분야에서 줄 수 있는 유용함이 플러스 1만 되더라도 나는 한다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왜냐면 효과를 봤으니까. 사업은 효율이 아니거든. 효과 안 나오면 빨리 접어야 되거든. 이게 중요해. 효과 나오면 그 뒤에 이제 효율을 따지는 거듯이. 정리를 해보면은 어쨌든 많이 알려지는 게 중요하고 그게 알려지는 이 범위가 또 넓어야 사람들한테 또 많이 또 이게 비춰지고 하니까 그래서 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도 더 올라가게 되고 저는 이제 그걸 만들기 위해서 교청님도 지금 쇼츠 만드셨던 그 채널을 이제 그냥 하는 것 뿐이다. 이제 이 말씀일까요? 그렇지. 근데 잘 되면 좋겠는데 우리도 막 유튜브 기획 엄청 많이 하고 브랜딩 작업 엄청 많이 했잖아. 근데 캐릭발, 소위 캐릭발이 좋은 분들은 빨리 나가는 건 있어. 솔직히 멘토처럼 친구처럼 뭐 말씀을 다정하게 잘해주시거나 아니면 진짜 뭐 누가 봐도 뭐 전문가적인 여유가 느껴 이런 분들은 빨리빨리 가긴 한단 말이지.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누구나 그렇게 이상적으로 막 10,000, 100,000, 100만 이렇게 나오면 좋겠지만 대다수는 그런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그런 풀을 만들기는 어렵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실험을 해본 거잖아. 네. 뭐 단가만 괜찮다면 뭐 50만 원, 100만 원짜리든. 그래서 이 아이디어의 시작은 뭐냐면 일단은 내가 10,000원짜리 아이템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100만 원, 1억을 벌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걸 먼저 고민하는 게 첫 번째지. 기획을 어떻게 할까? 어떤 내용을 할까?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목만 생기면 되는 게 내가 활동하고 싶은 그 분야의 그 유튜브 영상을 20, 30개만 봐도 이 정도 수준의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구나. 그럼 나도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정보를 내면 되겠구나. 반대로 그 정도 없으면 거긴 하면 안 되지. 그건 오만한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거기를 아예 갈 수는 없는 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나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분야는 하나도 모르지만 2014년도에 부동산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그러니까 공부한 이력이 있고 그 뒤에 약간 좀 한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내가 승부를 비벼볼 수 있었던 거니까 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분야는 수십만 가지가 있으니 자기가 이제 좀 어느 정도 해봤던 분야에서 평균적인 어떤 서비스를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고. 정리하면 캐대형 같이 초대박에 날 필요 없다. 유튜브 채널로 따지면 뭐 100만 채널, 50만 채널 필요 없다. 16명 갖고도 8천만 원 벌 수 있다. 나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중복 구매의 법칙. 캐대형도 보지만 머털도사도 본다. 근데 머털도사 같은 거를 안 만들어 놨으면 선택조차 안 되겠지. 사람들은 기깔나고 잘 나가는 것만 보지 않아요. 그리고 맨날 아무리 맛있는 웨이팅 있는 국밥집에만 갑니까? 짜장면집도 가고 국수집도 가고 곱창집도 가잖아요. 중복 구매의 법칙. 이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기회가 있어요. 다만 그 기회는 그 수치상으로 말씀드렸지만 남들이 75%가 아니라 5%만 좋아하더라도 그 판에는 내가 껴있어야 되지. 사람들의 뇌리에 선택지로는 있어야 되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과 철학을 얘기하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짜집기하고 남의 거 지식 갖고 와서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놓은 걸레짝 같은 거 이런 걸로 가는 게 유리할까? 여기는 스스로들 서로 손잡고 가는 길이 있어. 망하는 길이라고 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는 항상 살 길이 없어. 이쪽의 특징이 뭐냐면 이쪽 동네에 피크가 있어 항상 수입에. 근데 그 다음에 없어. 절벽을 만나 항상. 근데 이쪽은 어떠냐면 8,000원을 벌든 8천만 원을 벌든 다음번에 어떻게 돼? 그게 10배 20배가 돼. 계속. 이런 걸 브랜딩이라고 하지. 난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1,000만 원을 못 번다? 나는 내 손에 장을 지지겠어. 정리하면 대세가 될 필요가 없다. 선택지 안에 포함만 돼 있어라. 왜? 사람은 본능적으로 중복 구매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어떤 기획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획을 요청하시는 분들이나 고객사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뭐 이게 어떤 구성이나 기획이 맞냐, 나의 어떤 전문성에 뭐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전문가분이 오시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교청객님도 저한테 알려주셨고 구성이고 뭐 전문성 이런 거는 그냥 기본인 거고 이제 어떻게 이거를 사람들한테 플러스 원으로 쉽게 전달하느냐. 맞아. 그거를 하나를 그냥 던져서 알려주는 그 포인트가 훨씬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제일 중요하고 난 이렇다고 생각해. 영어의 전문가, 완전 네이티브인 사람이 막 영어 회화를 끝까지 다 주입식으로 달려주겠다? 그럼 바보 멍청 같은 생각이야. 단어 하나만 확실하게 이해하게끔 설명해 주는 게 난 훨씬 낫다고 생각해. 그렇게 하는 사람도 되게 많이 보이잖아. 그럼 난 저렇게는 못하겠다. 저 너무 많아. 너무 전형적이야. 틀렸어. 전형적인 게 살아남은 거야. 특이한 방법? 그런 거 없어. 단언컨대 알려진 사람은 선택지가 될 뿐이야. 한 번이라도 알려진 사람. 근데 뭔가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자기가 되게 차별화된 어떤 엄청난 고급 지식을 줘야지만 된다고 생각해. 마치 식당으로 따지면 오마카세? 아니야. 유튜브는 김밥집이야. 오마카세 아니라고. 거지같이 해야 된다고. 근데 거기다 대고 막 쇼파 뭐 호랑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막 아이고 너무 크나큰 착각이지.
강사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뒤에 너저분하지 않게. 물론 이제 너무 너저분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난 그런 거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해. 어떻게 하면 최상급은 가장 어려운 걸 가장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 아니면 적당히 어려운 거를 그냥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 난 그러면 됐다고 생각해. 그게 다지. 진짜 구성기획 이건 그 말도 너무 어렵다 그지? 아니 하물며 아까 글청객님도 쇼츠를 하루에 막 6시간씩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저도 궁금한 게 혹시 쇼츠 보실 때 구성이랑 기획 보세요? 생각하고 보세요? 놀랍게도 지금 그 질문 들었을 때 나도 뒤통수 맞은 것 같은 게 한 번도 기획이나 구성을 본 적이 없어. 그냥 재밌으니까 보는 거지. 재밌으니까 보잖아요. 저도 그렇고 지금 이제 컨텐츠 이번에 만드셨을 때도 치밀하게 뭐 막 앞단에 막 어떤 전문 지식이 들어가야 되고 막 이래야 사람들이 오고 막 자 뒷단에 클라이막스 뭐 이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사실. 하나도 안 했지. 1도 안 했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영상을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 영화 이런 쪽에서는 필요한 영역인데 유튜브에서 막 구성 기획을 한 다음에 막 어떤 이 순차적으로 접근해서 마지막 클라이막스 때 터트리고 막 해서 대박을 친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수는 있는데 재미와는 그게 오히려 좀 힘들게 만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래서 시험 입장에서 그렇게 구성과 기획을 딱 짜가지고 대박을 터친다? 막 몇십만 조회수, 몇백만 조회수 만든다? 그 연예인급의 어떤 준비된 사단급이 오거나 아니면 그 정도 충분히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온다면, 숙련된 사람들이 온다면 그건 그분들한테 맞는 작업이고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렇게 대박이 터지는 게 맞지. 제작비가 엄청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해갖고 되나 이게? 우리 같은 막 박리담회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했다가는 한 번에 제작비 다 소진될 거고 그걸 몰라서가 아니지 그지? 우리는 B급 감성만 해도 충분한 건데 그런 것 같아. 이것처럼 확률 높은 게임이 어딨어. 나는 만약에 아까처럼 기획이나 구성을 철저하게 따른다? 물론 어느 정도는 있어야겠지만 그건 아웃라인만 있으면 되고 두 번째 뭐 제작비를 많이 쓴다거나 아니 뭐 이런 거 아니라면 주사위 게임하고 이 동전양면하고 난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동전양면 나오는 게임은 2분의 1 게임인데 다른 것들은 6분의 1 이상의 게임이란 말이야. 그럼 동전을 막 던졌어요? 근데 50% 확률로 던지겠어? 아니면 김청각 같으면 6분의 1 확률인 걸로 던지겠어? 50%로 던져요. 그지? 실패해도 계속 50%짜리로 던져야 되지. 그게 내가 생각하는 쇼츠와 롱폼, 유튜브나 틱톡, 인스타 이런 거거든. 릴스 같은 거.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야. 어렵게 간대. 막 글 쓰고 막 사업 구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실력을 더 키우고 서비스의 질을 더 향상시키겠대. 그거 아닌데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 이거 영상 말미에 이런 어떤 화두를 던지고 싶은 건 아닌데 정말 그 제품이 뛰어나서 좋아서 샀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정말 불친절하고 거지 같은 데 아니라면 내가 볼 때 차별화 없어. 동네에도 저기 냉면집이 있으니까 거기 갈 뿐이고 사람은 그 어떤 사야 될 상황이 발생될 때 사는 거지 그 선택지 안에 그 상황 속에만 내가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지. 절대로 그런 거 가장 어려운 길로 가지 마시라. 실력 높이고 디자인 높인다? 그거는 주사위 던지는 거야. 6분의 1 확률로 가는 거야. 2분의 1 확률로 가야지. 저희가 되게 예시를 들고자 얘기한 거지만 또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혹시 말씀드리면 뭐 그렇다고 막 실력 아예 없이 막 나는 뭐 효과만 어떤 그렇죠. 마케팅만 터뜨리겠어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혹시나 이거 고객사분들이나 저희랑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그렇다고 뭐 막 기획 없이 자 감으로 촬영하시죠 저희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지.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이 틀이 있다는 건 중요한데 그 이상의 막 너무 막 심취하는 이제 업계 표현으로 이제 학자님들이 될 필요는 없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서 요 정도는 아웃라인 잡고 요렇게 가시는 게 더 거기서 어떤 창의적인 것도 사실 사람들이 창의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창조, 창의 이런 거 되게 크리에이티브하다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닭백숙 삶다가 바닥에 떨어뜨리신 분이 뭐 이 타이밍에 떨궈야 돼서 떨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우연에서 어떤 창조적인 게 좀 나오는 거고 그러려면 좀 더 이렇게 열린 게 좋은데 너무 사람들이 굳이 하나에 너무 그쪽으로 막 몰입해서 자기를 어렵게 만드는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게 제가 생각하는 6분의 1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계속해서 이걸 많이 시도해보는 게 훨씬 중요한 건데 맞습니다. 그것도 6분의 1 속하는 행동이죠. 저는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구독자 수나 팔로워 수가 또는 조회수가 어떤 성과를 만드는데 핵심 지표라고 한다면 그러면 할 말 없지. 뭐 다다익선이니까. 근데 16명 갖고도 8천만 원 만들었는데 16명도 못 만든다고? 그리고 이해는 했는데 마케팅이 좀 갈급하다. 그런 분들은 뭐 빠르게 뭐 고정 댓글 신청하셔도 되겠죠? 지금 그 채널 구독자가 혹시 몇 명이에요? 16명이지. 17명이라 하지 않으셨어요? 한 명이 줄었네 그 사이에. 겁나 인기 없나 봐. 그래도 뭐 수익화 되면 됐죠 뭐.